네, 안녕하세요.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네, 오늘은 흥미로운 보도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경남 창녕에서 도굴 안 된 비화가야의 무덤이 최초로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화가야가 어딘지 전 처음 들어봐서 찾아보니까 비화가 창녕의 옛 지명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도와 함께 비화가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굴 안 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분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존에 있던 봉토에 가려져서 도굴이 안 됐고 기적처럼 살아남은 그런 무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28일 공개된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64본부 내부 모습인데 보십시오. 아직 유물이 이렇게 뭐 깨지는 파편도 있지만 유물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들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어떤 묘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여기 가지런히 돌이 쌓여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비교적 여기 보면 진짜 이런 거 여러분 이런 무슨 받침대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 박물관 같은 데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인데 이렇게 그래도 되게 상태가 좋은 유물들도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녕을 중심으로 생산된 비화가야 지역 고분군에서 이 무덤은 유일하게 한 번도 도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네요. 여기 굉장히 가치가 높겠습니다. 연구자료로서. 그래서 굽다리 접시나 먹긴 항아리 같은 다양한 종류의 창녕식 토기들과 금색재 도구 등의 유물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혹시 인골이나 이런 거, 그쵸? 사람 뼈 같은 거 좀 발견되면 그것도 되게 흥미롭겠네요. 그쵸?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위치를 보니까 카카오맵에서 찾아봤는데 여러분 여기 창녕인데 여기 여기 읍내가 있으면 딱 위치가 기가 막힌 데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보시면 왜 이렇게 컴퓨터가 느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송현리와 창녕 교동 고분군이 있는데 여기 딱 보면 산 기슭에 딱 위치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딱 기가 막힌 위치죠. 그쵸? 여기 송현리 고분군 여기. 그래서 보시면 그동안에 이렇게 딱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도굴꾼들이 이런 데서 많이 털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중에서 한 그거겠죠? 이 중에서 도굴되지 않은 한 무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전경을 보시면 로드뷰가 여기서 한번 고분군의 모습을 살짝 보도록 할까요? 저 안까지는 볼 수 없게 돼 있네요. 이렇게 여기 무슨 절이 있고 그 뒤로 이렇게 산 기슭이 아주 아늑하게 그쵸? 이렇게 고분군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여러분 이거 옛날에는 이렇게 만약에 이게 나무가 자라 있으면 이거 그냥 언덕인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참 교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옛날 사람들이 어쨌든 15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1500년이면 한 600년? 500년 정도 서기 500년, 600년 정도 된 시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남 창녕을 거점으로 삼은 비화가야의 최고 지배층 묘역 가운데서 한 번도 도굴되지 않았던 것이 처음 공개됐다고 합니다. 이거 참 잘 됐네요. 그래도 도굴되지 않은 게 있어서. 비화가야는 고대 6가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에 무덤 250여 기가 있다. 대규모네요, 진짜. 그래서 가야 문화재 연구소는 28일 5세기 중반부터 후반 사이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뚜껑돌 7개 중 2개를 대형 크레인으로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들어 올리는 순간, 진짜 환호를 지르게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도굴되지 않았던 것들이 발견되니까. 현장에 있었으면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이제 이런 재미로 고고학하는 거겠죠? 이런 설렘, 이런. 어쨌든, 봉토 지름이 21m고 높이는 7m니까 참 대규모네요. 그래도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도굴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은 지름 27.5m인 39호분 봉토에 가려져서 조금 작게 보여가지고 그쵸? 그래서 가까스로 도굴을 피할 수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거 도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아무리 돈이 그렇다고 하지만, 유물 같은 거, 진짜 양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무덤 내부에는, 살포로 추정되는 철제 유물 투정. 철기 문화네요. 역시 가야는 철기 문화로 유명하죠. 농기구. 땅을 일구거나 논에 물꼬를 틀 때 사용하는 거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곡괭이처럼 생긴 건가 보죠. 그 다음에, 마구로 보이는, 말을 타고 다녔나 보네요. 그 다음에 토기 등 유물이 가득했다. 그래서 63호부는 남동쪽에 길이 2.7m, 폭 0.6m, 60cm에 깊이 0.8m인 소형, 석광묘. 아까 전에 본 묘같이 보이네요. 그쵸? 석광묘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때 2.7m니까 꽤 크네요. 그쵸? 옛날 사람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뭐 한 두세 명 묻었나 보죠. 어쨌든 잘 모르겠네. 그래서 매장 주체부는 남쪽부터 북쪽으로 토기가 있고, 피장자가 있고, 또 토기, 순장자. 순장. 이래 순장 문화가 있었군요. 같이 묻는 거죠, 순장이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 무섭다. 그래서, 공간 넓이를 봤을 때, 2명 정도 순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명이 지금, 총 3명 정도가 2명이 순장돼 있고, 1명이 피장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어쨌든 온전한 인골 발견 여부, 그러니까 소견동 15호부는 예전에 발견된 그러한 고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온전한 인골이 발견될 것인가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흙을 물체질해서 인골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나오면은 참 그거네요. 그것도 어떤 인류학적으로 꽤 큰 자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봉토 표면에 점토 덩어리를 바른 흔적이 그대로 남았고 호석이 노출돼 있어서 비화 가야인의 장송 의례와 고분 축조 기술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 그쵸? 아까 전에 보면 이런 거. 이렇게 축조하는 이런 거. 그쵸? 이렇게 돌을 어떻게 쌓았는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장례 문화의 어떤 그런 거. 그쵸?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에서 세 번째로 큰 고분인 39호분 축조 기법도 온전히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39호분은 빗물로 등으로 인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중심부는 점토를 사용하고 가장자리는 흙으로 쌓았다.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점토를 사용하면 이렇게 뭐랄까, 물이 중앙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분산되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쭉 물이 빠져나가게 했다는 것 같습니다. 참 꼼꼼하네요. 점토를 잘 이용해가지고요. 점토와 흙을 잘 이용해서 빗물이 새지 않게 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발견됐다고 하고요. 비화가야는 또 무엇인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비화가역은 불사국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불사를 뭐 이두식 표기라든지 아니 우리나라의 그런 거를 뭐죠? 우리나라 단어를 고유어를 음차한 것이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사만시대 진한의 소국인데, 그러니까 사만시대 진한에 있었던 비화가야라고 하는 곳인데 12소국 중에 하나인데, 삼국지 위서동의전, 위지동의전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거는 중국의 문헌이죠. 그래서 사만소국의 이름은 당시의 중국 상고음에 따라서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와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 우리나라 고유 발음, 우리나라 말을 듣고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한자로 이제 받아 적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식 발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고유어를 읽었으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재구성해봐야 되겠죠, 발음을, 그죠? 표기는 우리나라 현행의 한자음에 가깝음으로 위치 비정에 많은 참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사국은 지금의 경상남도 창녕의 옛 이름이 비사벌이랍니다. 비사벌, 그렇죠? 설아벌처럼 벌판, 이런 게. 어쨌든 그것에 따라서 비정하고 있는데, 비사벌은 빛불, 비화 해서 빗불, 그러니까
빛불이라고 하는 빛과 불 이런 거를 하나는 비는 이제 그거겠죠. 음을 따라서 하고 화는 저기 그 뜻을 따라서 빛불이라고 한다든지 비자화 비자 그래서 비자나 비자할 때 이 자는 이제 사이시오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빛불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비자벌 이렇게 이 자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이시오 같은 거죠. 그죠? 자 이거 스스로 자나 아들 자자 같은 것은 말을 이어주는 사이시옷에 불과하므로 불사국의 사와 같은 표기인지는 의문이 있다. 그렇죠. 이 불사국 같은 이거 여기서의 사는 뭔가 다른 것으로 쓰인 것 같은데 비자화 같은 경우에는 비자화나 아니면 비화 같은 경우에는 이 사 같은 것이 다르게 사이시오로 쓰여서 그쵸 그냥 음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과연 같은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사 분야국이나 송로 불사국처럼 불사와 같은 한자 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불사국이라는 이름의 소국은 창녕 이외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창녕 이외에도 불사국이라는 것은 높다는 건데 어쨌든 창녕은 가야 연맹체의 하나로서 6세기에 접어들어서 신라의 영토가 되었는데 삼국지에는 불사국을 진안의 소국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창녕일 가능성은 희박하게 된다. 어쨌든 참 이거 보면은 비화가야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또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비화가야의 유물이 도굴되지 않은 채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거 언제쯤 28일 어제의 그거네요. 어제 뉴스니까 어제 뉴스니까 아주 최근이네요. 발견된 게 그쵸?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소식을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서가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